자, 401쪽에 보시면 제3절 투기과일지구의 지정 및 해제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투기과일지구 봅시다. 자, 이 투기과일지구는 말 그대로 투기가 가열된 곳이에요. 그래서 투기가 조금 있을 때 지정하는 게 아니고 투기가 아주 심할 때 지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이 지역이 투기가 지금 우려된다 하면은 투기가 조금 있어 보인다. 우려된다 하면 뭐 지정하느냐?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합니다. 그럼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도 유독 여기가 투기가 아주 과열되어 있죠. 그럼 여기는 뭐 지정하느냐? 투기 가열지구를 지정해요. 그래서 투기가 생기면 2중 3중으로 투기를 막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투기 가열지구가 지정된 곳은 아주 투기가 심한 곳에 이걸 지정하면은 첫째, 자, 주택 분양권 포함해서 자, 전매를 못하도록 어떻다? 제한시키고, 자, 그 다음에 대출 규제까지 해버립니다. 대출도 안 내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투기 잡는 것이 투기과열지구고, 투기 우려가 있을 때 지정되는 것이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주택 분양권 포함해서 자, 전매를 못하도록 제한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청약 제한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대출 규제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세금 제재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기를 막는 제도인데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 범위가 훨씬 큽니다. 투기가 있거나 우려될 때 이게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은 주택거래가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을 때도 지정하는데,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지정된 곳이 없고 전부 다 뭐다? 투기가 있거나 우려될 때 조정대상 지역부터 지정해 봅니다. 그리고 그 조정대상 지역 안에 가장 투기가 많은 곳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서 이정되면은 자, 주택 가격을 자,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걸 지정합니다. 지정하면은 자, 전매 못해요. 아예 못해. 함 처벌돼 버리죠. 예. 그리고 대출 규제 해버리고 2중 3중으로 규제를 해봅니다. 이 발표가 언제 났느냐? 자, 2017년 8월 2일 날 발표를 났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전국에 주택거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갑자기 스톱돼 버렸죠. 그래서 중개하는 분들이 거래가 없기 때문에 폐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자, 그럼 투기과열지구는 누가 지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도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뭘 해야 되느냐? 협의해서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지정권자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 미리 시도지사 의견 듣고 자, 국가는 줄치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 회신을 해야 됩니다. 의견이란 말에 동그라미. 그 다음 또 줄칩니다.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뭐 해야 된다? 협의에 동그라미 해서 지정합니다. 자, 투기과열지구는 어떤 곳에 지정하느냐? 지정기준.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줄칩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을 때 지정합니다. 그냥 높은 게 아니죠. 현저히 높다는 것은 투기가 아주 심하다는 뜻이죠. 자,
그까지만 둘치고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주택공급계획 등 지역의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을 때, 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충족하는 곳에 지정하는데 그 기준이 박스 안에 있죠. 자, 1번 보시면 주택이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 청약 경쟁률이 줄칩니다. 5대1을 초과하거나. 또 줄칩니다. 공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해야 돼요. 자, 이런 곳에 자 지정하고. 이번에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하는데, 자, 줄칩니다.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직전부터 30% 이상 감소했다. 분양 계획이 30% 이상 감소하면 주택 공급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되는데 수요는 많고 하면 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주택에 따르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성인이나 건축부의 건축가 실적이 직전 연도보다 줄칩니다. 급격하게 감소했다. 성인이나 건축가 실적이 줄었다는 것은 주택 공급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투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정해라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신도시 개발 사업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지정하는데,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였던 거야. 자, 주택 그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라면 주택이 보급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되니까 수요는 많은데 보급은 안 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죠. 투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도별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의 동그라미. 자, 그만큼 여기에는 자가주택 비율이 낮다는 거죠.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이 뜻이에요. 그 투기가 일어날 수 있죠. 3번에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량이 입주자 저축 가입자 중 주택 공급하는 규칙에 따른 줄칩니다. 주택 청약 1순위자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경우. 자, 1순위자에 비해서 공급량이 적어버리니까 경쟁이 일어나겠죠. 투기가 일어난다. 그래서 꼭 지정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이하 3번 지정 절차 이하 내용 있죠. 그것도 개정됐어요. 예, 그러니까 5.6을 이후로 새 책론 봅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및 해제 찾았습니까? 이것도 사실 개정됐어요. 그래서 개정 안 된 거 위주로만 보는데, 자, 조정 대상 지역 지정권자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걸 줄치고, 국토교통령이 제한하는 충족한 지역에 주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자,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과열 지역도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위축 지역도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열 지역으로만 지정해놨어요. 위축 지역은 지정 안 해놨어요. 자, 과열 지역의 박스 안에 들어가시면은 과열 지역은 직전 월 갈로 띄어놓으시고, 자, 부터 소급에서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줄칩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이 돼야 돼요. 다 일단은 거기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몇 배 초과된다? 1.3배 초과되면 이정된다 이 뜻이야. 자, 1.3배 초과되는 지역으로서 1번 직전부터 소급에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줄칩니다. 모두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 모두 10대1을 초과한 지역. 자, 그렇게 줄쳤어요. 자, 그 옆에는 이 말씀입니다. 투기 가열지구라 썼어요. 자, 투기 가열지구도 거기 똑같은 게 있었죠. 그래서 이 그림처럼 우려만 있으면 이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기 가열지구 이거 같이 이중으로 진행된다는 뜻이 돼요.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갔어. 자, 그 다음에 직전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분양권, 자, 줄칩니다.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
자, 3번에 시도별 주택 보급률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의 동그라미. 그 옆에 씁니다. 그것도 투기갈지구하고 똑같은 곳이죠. 예. 자, 1번, 3번은 투기갈지구와 똑같은 지역에 이중으로 지정된다는 뜻이에요. 1번과 3번은. 자, 그렇게 했습니까? 자, 위축 지역. 자, 위축 지역은 지정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자, 봅시다. 위축 지역은 직전부터 소급해서 출치입니다. 6개월간 평균 자 주택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0% 이하인 지역. 줄쳤습니까? 자, 그럼 주택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됐죠. 오히려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지역으로서 1, 2, 3이 있는데 1번 직전부터 소개해서 3개월 연속 줄친다.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것. 2번 직전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줄친다.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갈로 떼름식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지역. 3번 시도별 주택 보급률 자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초과했던 거라니. 자, 초과하면은 그만큼 주택거리가 없겠죠. 그래서 위축적으로 지정하는데 대한민국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지정 절차 이하 다 5, 6월 달 이해도 개정됐어요. 자, 이제 넘어가서 옆 페이지 가시면 5절에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봅시다. 전매 등의 제한 대상 기간. 자, 사업주체가 건설을 공급하는 줄치입니다. 주택 줄치고. 자, 갈로 안에 보시면 해당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도 줄치시고. 자, 거기 보면은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자격, 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로 되어 있죠. 자, 결국 이 말은 주택이나 입주자 선정 지위 이 뜻이에요. 자, 으로서 다음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줄칩니다. 10년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 전매 갈로 떼놓으시고 하거나 전매할 수는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투기를 막기 위해서 전매를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말은 자 이런 뜻이죠. 자, 첫째, 신규로 분양받는 주택 있죠. 주택. 이 주택 속에는 입주자 지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자, 입주자 지위가 들어가죠. 입주자 지위가 뭡니까? 분양권이다. 예. 자, 이 신규로 분양받은 주택과 입주자 선정 지위를 투기를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를 못하도록 어떻게 하겠다? 제한하는 제도예요. 전매할 수 없습니다. 10년 범위 안에서 투기받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제 갈로 안에 한번 봅시다. 넷째 줄에 전매라는 말 다음에 갈로 찾았습니까? 매매, 정려,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다음 줄입니다. 상소의 경우 어떻다? 제외. 그럼 상소로 인한 전매는 허용하겠다. 이 뜻이에요. 거기에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전매 제한 대상 및 지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어요. 자, 지금 현재 10년 범위 안에 전매 못하는 대상 주택은 4가지입니다. 1번 줄칩니다. 투기갈죽에서 건설을 공급하는 주택. 자, 작년까지만 해도 투기갈죽에서는 주택은 전매 제한 대상이 아니었어요. 입주자 지위만 전매 제한 대상인데 지금은 모두 전매 제한 된다. 주택, 입주자 지위 다 전매 제한 됩니다. 투기갈죽에서도. 자, 그 다음에 2번 줄칩니다. 조정 대상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줄쳤습니까? 그것도 작년까지만 해도 지위만 전매 제한 됐는데 이제는 주택도 되고 지위도 전매 제한하고. 3번에 줄칩니다. 분양가 산재 정주택 줄치시고. 자, 4번에 줄칩니다.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줄치시고. 자, 이런 4가지를 전매 제한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는 어디 해당될까요?
자, 일단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4번도 공공택지 외택지는 민간택지죠. 여기도 해당됩니다. 사실상 전국의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시골 농촌 빼라는 거. 자, 이렇게 전매 못하도록 묶어놨습니다. 예.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번에 내려가면 전매 행위 등의 제한 기간이나 들어가 있죠. 찾았어요. 자, 1번 줄칩니다. 전매행위 제한 기간 해당 주택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사를 합니다. 자, 거기 줄 쳤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아파트에 자, 분양 신청하죠. 신청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자, 당첨일이 있고 당첨일 발표 나왔죠? 그리고 당첨일부터 한 20일 내지 30일 후에 여기에 자, 그게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전매 제한은 기산점이 자, 어디라는 겁니까? 당첨일이라는 겁니까? 공급 계약 체결일이라는 겁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입주자 선정일이라고 해놨죠. 요날 당첨된 당일부터 전매 못한다. 옛날에는 20일 내지 30일 후에 공급계약 체결하죠. 이날부터 전매 못했는데 지금은 자, 입주자로 선정된 날이 당첨된 날이죠. 이때부터 전매를 못한다. 너무 심하죠. 너무 심하게 먹고 있어요. 왜? 당첨되었다고 내가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거 필요 없다. 당첨부터 무조건 전매 못하도록. 예. 공중에서 한번 묵고 살 수도 없게 해놨어요. 예. 옛날에는 요날 체결일부터 하니까 20일 내지 30일 사이 기간이 있죠. 이때 분양권 전매 많이 했습니다. 누가? 중개사가. 자, 당첨된 사람 팔아달라죠. 요 20, 30일 동안에 살짝 팔아줍니다. 예. 자, 그런 것조차도 못하게끔 막았은 거예요. 입주자 선정일, 당첨일부터 전매 못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말고 3번 보시면은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2 이상일 경우에 그중 가장 긴 전매 제한기간을 적용합니다. 2 이상 기간이 적용될 때는 가장 긴 걸 적용해라 이 뜻이에요. 자, 2번, 3번에 투기가일주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자 선정지의 전매 제한기간. 자, 줄칩니다. 해당 주택 갈로 다 떼놓으시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기간 동안에 전매 못합니다. 투기가일주에서 자, 우리가 당첨됐죠. 당첨일로부터 그 주택에 뭐 할 때까지 이전 등기할 때까지 전매 못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착공할 무렵에 우리가 입주자를 모집하죠. 당첨이 됐습니다. 이날부터 이 아파트가 다 짓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면 한 2, 3년 지나야 되죠. 2, 3년 후까지 전매한다 못한다? 아예 못하도록 해놨어요. 예. 자,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고 4번 이하 찾았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표 있죠? 다 버리세요. 왜냐? 이 또 바뀌어요. 예, 또 바뀌고 시험에도 안 나오고 여러분 시험에 10월달 시험 치죠? 그쯤 되면 또 바뀝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버렸습니까? 예외 전매 허용 사유라고 되어 있죠?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전매 허용 대상 봅시다. 전매 제한 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세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는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제한 다음 경우에는 전매가 적용되지 않는데 1번 세대원이 갈로 떼놓으시고 건무 세입상 사정으로 질병치료 취약결혼을 해서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으로 이전할 때는 전매도 돼요. 다만 다음 줄칩니다. 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는 어떻다? 그거는 전매 허용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울산에 살다 수도권은 이전하죠. 그거 허용 안 된다. 그러면 자 서울에 살다가 인천으로 갑니다. 그것도 안 돼요. 수도권 안에서 도는 거 있죠. 그것도 안 되고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 예. 자, 그 거꾸로 수도권에서 울산으로 내려오는 거는 그건 된다 이 뜻이에요. 예. 2번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할 때는 허용합니다. 3번 세대원 전원이 해외에 이주한다. 자, 그래서 이거 해외 이주는 이민 간다는 뜻이죠. 그럴 때 허용하고 2년 이상 기간 해외 체류할 때도 허용합니다. 4번에 이혼 주의하시고 이혼으로 입주자 선정지 주택을 누구에게 배우자 이전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혼하면은 재산 분할을 해야 되죠. 그때 배우자 쪽으로 주택이나 지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는 허용해 준다 이 뜻이에요. 5번에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등기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줄치입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 제공한 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 주택을 공급받았을 때는 그 주택은 전매해도 됩니다. 자, 다음에 6번에 끝에 보시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될 경우 찾았습니까? 경매나 공매가 시행됐을 때는 전매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입주자 선정지 주택의 일부란 말에 동그라미 하시고 일부를 배우자에 정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게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거예요. 한쪽 명의가 돼 있다가 자 일부를 넘겨서 부부 공동 명의 하는 거 있죠. 그거는 허용합니다. 자, 그래서 그 끝에 그는 부부 공동 명의 한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에 허용하는데 옛날 시험에서는 이 주택 전매 제한의 허용 사유 이거 있죠. 늘 놓았습니다. 왜? 앞에 표를 못 내니까. 표는 수시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로 놓았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 전매 방법이라 돼가 있죠. 자, 그럼 3, 4에 가서 보시고. 내려가서 3번에 전매 위반 시 조치나 4번에 분양권 전매 등 신고 제한 포상금이라 돼가 있죠. 자, 그거는 5, 6월 달에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공급 질서 교란이라고 돼가 있죠. 1번에 저당권 설정 등 제한은 최근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5, 6월 달에 한번 보면 되고. 자, 이제 넘어가서 저 412쪽에 가면 이번에 공급 질서 교란 금지라고 돼가 있죠. 이것도 25회 이후부터는 안 나오고 있으니까 3, 4에 가서 한번 봅시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414쪽 하면 제7절 주택의 사용검사 말소 등기로 인한 매도 청구라 돼가 있죠. 이거는 요즘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여기 A사가 자, 여기 주택 건설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조성했어요. 자,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조성했는데 A사가 주택건설 사업하면서 자,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일부를 경계를 이렇게 침범합니다. 갑이 따진 토지를 이거 묵어버렸어요. 네. 이런 경우가 흔하다, 드물다. 굉장히 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땅에 옆에 땅에 누가 건축한다, 아파트 건설한다, 무조건 경계 청량 다시 해봐야 돼요. 예. 거의 10중 8구가 너무 딱 묶고 들어가고 건축하는 사람들 심리가 그래요. 나도 옛날에 해봐서 알아. 그래서 내 옛날에 이렇게 하면 요 딱 살짝 묶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거 하면 안 되지 않냐? 해도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럼 내가 따지면 뭐라냐면 그거 참 얘하고 일하기 힘드네. 그 이제 위에 소장 불러가 이야기하면 뭐라냐면요. 그냥 넘어갑시다. 뭐 이래. 그래가 뒤늦게 알아요 이걸. 누가? 갑이 안단 말이에요. 그럼 달라겠죠. 또 그러면 뭐 어떻게 돌려준다 하더라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럼 그렇게 수십 년 흘러가 버립니다. 하도 이런 경우 건설하는 사람들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갑의 토지를 이만큼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전체 대지 면적의 100분의 5 미만으로 먹었을 때입니다. 만일 100분의 5 이상으로 먹으면 커지죠, 땅이. 그거는 돌려줘야 돼요. 자, 이렇게 미만으로 먹었을 때는 자, 여기에 사용 검사 후에 여기에 이제 입주자들이 뭐합니까? 입주를 하겠죠. 그러면 입주자들이 갑이 이 토지를 자, 회복을 합니다. 예, 돌려달라 했겠죠. 회복하면은 이 부분이 공사된 부분이죠. 이거 철거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원상복구시켜야 돼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입주자들이 갑에게 이 토지를 우리한테 이 아파트 단지에 팔아달라고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가격으로? 시가로 매도 청구합니다. 그럼 시가로 매도 청구했을 때 갑은 시가 맞고 이 토지를 자, 아파트 단지에 팔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누가 잘못했냐? A사가 잘못했죠. 그러면 입주자들이 여기 선 비용을 A사에게 뭐 할 수 있도록 보상할 수 있도록 해서 건설사들이 이런 너무 경계 침범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입니다. 예. 처음으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책에 보시면은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인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 갈로 띄어놓으시고 받은 이후에 자, 줄칩니다.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매도 청구권 행사 시 동의요건. 주택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해서 1항에 따른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줄칩니다.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전체의 얼마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선정합니다. 매도 청구권 판결 효력,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관한 판결은 줄칩니다.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자, 매도 청구 대상 토지의 비율. 자, 이게 제일 여기서는 중요한 겁니다. 매도 청구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얼마? 100분의 5 미만이 돼야 됩니다. 만약 100분의 5 이상이 돼버리죠. 그럼 땅이 이렇게 커지죠. 이런 매도 청구는 안 돼요. 이는 다시 소유자에게 다 돌려줘야 됩니다. 예. 자, 매도 청구 의사표 시 효력 발생 시가 여기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매도 청구 의사표 시는 실소유자가 줄칩니다. 해당 토지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몇 년 안에 2년 내 해당 소유자에게 송달이 돼야 됩니다. 구상권. 주택의 소유자들은 1항에 따른 매도 청구에 관한 발생한 줄칩니다.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에 말 수 있다. 구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택법인데 이 뒤에도 엄청난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책은 싹 성형해버렸죠. 예. 왜? 골치 아프다. 응?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요 내일 모레 토요일 날, 화요일 날 있죠. 농지법을 차분히 한번 해봅시다. 천천히. 네. 하도 뭐 건축법, 주택법 법이 많이 바뀌니까 어쩔 수 없고 농지법은 그나마 안 바뀌니까 어떤 뜻인지. 예. 자, 마치도록 합시다.